발표에 연사이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훈 박사님의 이경민 경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박사님은 경성대학교에서 식물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야근정밀과에서 로망연구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정훈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감초, 국산을 위한 품종 개발과 대한민국 약전의 감초 기혼종을 주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학적 입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감초는 국내 한약재 및 식품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약용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수입되는 약용작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세계 주산인은 중국 등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아시아에서 대부분 사막에서 야생 채취를 의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무단 채취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재배로 전환하면서 수입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배 시 이 감초는 그 수입 대체 효과가 매우 높은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초는 세계적으로 감초属식물의 한 22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종만이 그 한약재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각 나라별로 기혼종과 지표 성분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은 그 중에 한국은 그리시자 오라레시스 그리고 그라보라 인프라타 이 3종만을 한약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지표 성분의 그리시리틴과 리키리티겐인의 각각 2.5%, 0.7%를 충족하지 못하면 한약재로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초는 오래전부터 국산화를 시대해 온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국내 재배 시 성분과 또는 수란 미랄 등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에서는 국내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종과 교잡종이라는 이유로 국내 사용이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초의 생산은 이 품종 개발로 해결을 하였으며 또한 교잡종 섭취 근거는 세계 분포 탐사와 현태적 또는 분자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효능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한 결과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감초 종강교잡종 품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은 그 종강교잡종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감초를 개발하였습니다. 모본을 그리시자 그라브라라는 종을 갖다 모본을 사용했고요. 부본은 그리시자 오라렌시스라는 종을 선발하여 종 간의 교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수 계통을 선발하여 생산성 및 지역 검정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간행 재배에 비해 한 200% 이상의 수량을 증대시켰으며 생리장애 개선과 약정 기준에 적합한 지표 성분을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약정 기후 식물에 충족되지 않아 현재 보급은 되지 않는 실정이며 품종에 대한 학명에 문제가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시기에 재배한 결과인데 우리가 육성된 품종은 동일한 시기에 잎이 푸릇푸릇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간행 재배 것들은 지속적인 강우에 의해서 낙엽이 지는 그런 상태의 현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50군데의 사이트를 수집해가지고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그 글리시진 함량을 2.5% 넘는 데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면 우리가 육성된 품종은 그 이상의 기준치를 넘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한 항명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항명을 사용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연찮게 이미 오래전에 그리시리자 그라브라와 우라렌시스라는 종이 자연 집단에 오래전부터 교잡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러시아에서 알고 1930년도에 이 교잡종을 갖다가 그리시자 코신시키라는 종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성한 품종이 이 정말 자연 집단과 우리가 육성한 품종의 어떤 인위적인 집단이 동일한지를 우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외부 형태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의 그 줄기의 특성을 보면 그리시자 그라브라는 이런 직립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렌시스는 조금 로딩 타입, 약간 도복하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다면 코신시키라는 타입은 이 두 종을 교잡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세미 일렉트, 반직립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에서도 그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에서는 그라브라는 주로 장타원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엽수가 많은 반면 오라렌시스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잎의 소엽의 어떤 가장자리가 리펜딩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신시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두 개의 어떤 자연집단 교잡이 이루어진 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성은 장타원형을 가지는 그라브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잎은 오라렌시스와 그라브라의 어떤 중간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병이 리펜딩하거나 또는 그 엔타이어하는 근연 가장자리가 아주 매끈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초 중에서 이 감초 식물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병질은 꽃과 포드, 플라워 포드에서 가장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브라 같은 경우는 플라워 자체가 아주 장타원형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라렌시스는 둥근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신시키, 즉 우리가 육성된 품종 하이브리드의 종은 어떤 특성이냐면요. 이 그라브라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라브라의 형태의 플라워를 가지고 있지만 플로레스를 하나씩 따져보면 거의 그 우라렌시스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 형질이 종이 될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런 두 종과 구별되는 어떤 종특이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플로레스를 비교했을 때 그라브라, 우라렌시스, 코신시키가 완전히 각각 종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속 식물에서의 포드가 가장 중요한데 포드에서 꼬투리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글라브라는 직립형 형태와 트라이점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렌시스라는 종은 이 꼬투리가 구불구불하거나 반링, 보통 하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특징이나 이 트라이점이 매우 빽빽하게 형태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코신시키라는 종은 직립하지도 않고 완전히 그 반링을 이루지 못하는 약간 구부러지는 형태와 그리고 트라이점이 덩성덩성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제가 조사한 결과와 이미 오래전에 신종을 발표했을 때의 그 논문의 결과와 동일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뿌리 부분과 줄기 잎 부분에서의 조직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이 트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 보통 감초가 고품질로 얘기를 할 때 이 트랙이 클수록 고품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품질의 종은 대부분 오라렌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트랙에 있어서 오라렌시스는 큰 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틈이 있기 때문에 잘 분질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라브라 같은 경우는 아주 조직이 조밀합니다. 조밀한 것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럼 코신식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의 중간 형질, 트랙이 덤성덤성 있습니다. 덤성덤성 있고 이 조직도 그런 어떤 도간의 형태들이 친밀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부를 한번 조직을 잘라서 봤는데요. 이 조직의 부분에서 이 오라네시스라는 종은 별 모양의 어떤 오각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라브라는 점점 진화해서 둥근형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신식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교잡한 느낌에 가지고 있는 원형을 완전히 만들지도 못하고 또 오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중간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코신식기 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태적인 부분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이 종간 교작종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오래전부터 섭취해 왔냐는 어떤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DNA 바코딩을 통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 DNA 부분에서는 artist 리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한약재 이렇게 되어 있죠. 600g씩 각 나라별로 샘플 50개씩을 채취하여 바코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서 대부분 30% 이상의 그리시자 코신식기라는 표답종이 유통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개체 종 간의 풀 시퀀싱을 통해 가지고 분석 해본 결과 실제로 그러면 유전적으로 우리가 만든 품종과 코신식기라는 종이 유전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시퀀싱의 부분에서 SNP를 활용하여서 PCA 분석을 했는데요. 종 간의 특징이 완전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 우리가 얘기하는 코신식기와 하이브리드가 한 군집을 모이면서 이 두 종은 유전적으로 또는 형태적으로 동일하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PCA 분석을 바탕으로 트리를 그렸더니 실제 오라레시스와 그라브라 그리고 코신식기 이런 것들이 새 클레이드를 형성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코신식기와 하이브리드가 동일한 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시자 코신식기라는 종이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종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퀀싱의 어떤 기반으로 TSMC의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코신식기라는 종은 1000만 년 전이죠. 1000만 년 이전부터 이 종이 분화되어 중아시아에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으면 플라스토신이라는 그 간빙기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간빙기 때에 이미 파퓰레이션의 어떤 사이즈가 가장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 이때 가장 많이 그 개체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적인 중앙아시아 탐사를 해본 결과 중앙아시아의 그리시자 코신식기라는 종가교작종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실제 현재에서 찾아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라브라 종만이 분포를 하고 있었고요.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중국 신장 그리고 몽골에서 그리시자 코신식기가 1000헥타르 또는 5000헥타르 이상으로 아주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형태적 특징 그리고 유전적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 유통하고 있는 국내에서 한약재의 각 나라별의 절편들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키르기스탄,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종가교작종 그리시자 코신식기라는 종들이 50% 이상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이런 그 결과들은 오래전부터 국내 식품 및 의약품으로 섭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반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초의 어떤 기원종을 약진에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AP 기관에서 안정성과 독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SD-랩트를 활용해가지고 단해부터 4회 또 13주 반복 투여 독성을 평가해 본 결과 모두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유전 독성 실험에서도 복귀 돌연 실험이나
또는 염색제 이상 소액 시험에서 모두 독성이 없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감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주 이상 섭취할 수 없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맞는 품종을 바탕으로 GAP 안전성 독성 평가를 해본 결과 13주 이상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의 어떤 아주 고용량을 섭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 감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약전에 브리시자, 그라보라, 오라이스, 이프라타 이 세 종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 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종과 추가하고자 하는 종의 효능 동등성을 입증해야지만이 약전에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적인 어떤 그 효능을 전통적인 한의적 효능을 갖다가 문을 통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여기에 맞는 과학적인 현대과학적인 맞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그 치료 같은 경우는 코신시키에 해당하는 유성 품종을 활용을 하였고요. DLS 유도한 그 대항성 대장염 모델에서 항염증 활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 감초와 동등한 항염증 활성이 관찰되었으며 대장의 길이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나 질병 활성도 등의 모든 파라미터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그 개양성 대장염 모델에서도 염증이 유발된 그 대장 조직과 대변의 어떤 장내 세균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감초 추출물과 같은 수준의 효능을 보였으며 장내 세균의 구성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리성 비대증의 모델에서도 효능의 동등성을 우리가 입증하여서 우리가 육성한 품종과 기존의 기원종으로 있던 세 종이 효능은 동등하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적 특성 그리고 유전자 또는 안정성, 효능 동등성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약전에 등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내 감초 수요자나 생산자의 현장 의뢰물 수렴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결과들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끊임없는 발표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국제학회에서도 단연간 발표를 하였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분위기는 정말 코친시키가 약전에 등재해야 되느냐 서로 논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섭취해왔을 뿐이지 섭취했는데도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본, 중국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은 약전에 등재시켜서 현행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고 단연간의 어떤 협의를 했습니다. 국립수목원, 생물자원과 식약처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간에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께서는 여러 세종에서 한 종 더 추가된 그리자 코신시키가 기원종으로 추가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의 결과는 감초의 어떤 기원종이 중앙약심을 통해서 한 종 더 추가하는 마지막 단계의 심의 결과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그 육종 그리고 분류 그리고 분자 등 다양한 학문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코신시키라는 종이 오래전부터 섭취했다는 근거를 확인을 하였고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약전의 감초의 기원종은 글리시라, 그라보라, 오라이시스, 인프라타를 포함한 코신시키를 한 종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감초가 실제로 오래전부터 재배해 왔지만은 모두 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코신시키가 약전에 등재된다면 우리가 육성된 품종이 전국에 보급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600년 수건 사업이었던 감초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박사님 소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본 총회 학술 발표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정훈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시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또 이거 등재하기 위한 노력 충분히 정말 응원하고 당연히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 내용이나 또 이런 좋은 우선 품종을 개발하는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성과인데 식약처에서 자꾸 좀 딜레이되는 이런 부분도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발표하시는 중에 저는 궁금한 부분이 코시스키나 지금 하이브리드 원감이나 이 품종들이 그러니까 그 이질 2배체인지 이질 4배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2배체고요. 이배체. 획형은 N은 16D입니다. 둘 다 똑같고 그러면 체종이 다 똑같은 품은 네, 똑같은 크로모듐 수를 가지고. 예? 불임이에요. 프림 아닙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생식 형태를 가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사실은 글라브라나 오랄렌시스가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상한 거. 사실은 같은 종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글라브라나 오랄렌시스도 같은 종이고 그 둘 간에 교잡된 코시스키나 하이브리드도 사실은 교잡종이고 같은 종이고 사실 종이라는 것을 분류한 거는 사람을 분류한 건데 분류의 키는 사실은 교잡이 되냐, 교배상들이 있냐 없냐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잡이 잘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후손의 중대가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종의 개념은 사실 그 종의 개념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제 생각이 그렇게 막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식약처 내가 자문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발표 중에 코시스키가 내추럴 상태에서 하이브리드가 됐는데 뭐 두 개가 교잡이 잘 된다라고 하이브리드가 되는 게 당연하고 얘네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근데 이제 발표 중에 DNA 데이터를 가지고 그 만들어진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시면서 1000만 년 정도. 1000만 년이 아니라 그냥 1000년 시간입니다. 1000만 년이면 사실 좀 불가능한 수치이고 유채 같은 경우도 배추하고 양배추 교잡하면은 자연에 있는 유채가 그대로 나오고 유채가 실제로 내추럴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8,700년 만 년 이내에 일어난 이런 이벤트라고 하고 두 개가 교잡이 잘 되고 크로모듐 수도 같고 DNA, S&P 다이버시티가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 두 종간에 글라브라나 오랄렌시스 S&P 수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S&P 수는 많지만 네. 실제로 몰크가 크다고 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 1000년인데 밀리언이 10의 6성이면 10의 7성이면 1000만 년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아니면 계산 방법에 따라 네.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년이라고 주장하면은 오히려 같은 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다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